세상을 바꾸는 여성 엔지니어의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와 바이오 그리고 공학기술 소개를 해주실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의 황춘홍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 대표 황춘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바쁘셔가지고 이 좋은 강의인데 못 들으면 손해인데 인터넷으로라도 들어주길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그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 회사와 또 여성 R&D 전문가를 위한 성공적 삶의 자세라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회사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틈새의 그런 분야에서 지금 21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지금 R&D 분야의 여성 전문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미나를. 저희 지금 회사는 좀 많이 바빠서 지금 막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 R&D 분야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 경험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R&D 연구원을 하면서 보통의 진로가 연구원이거나 또 교수님이나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루트로 이렇게 창업을 해서 또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는 길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는요, 제가 그 원자력 병원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바이오 벤처 회사를 제가 그 창업이 아니라 그 회사를 다니게 되는데요. IMF 때 제가 그 유전자 감식 분야 바이오 벤처에 다니게 됩니다. 당시 유전자 감식이라는 분야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면은 뭐 CSI나 국가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신원 확인을 주로 하는 데인데 저는 원자력 병원에서 암 연구를 전문으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식이 생소했지만 제가 이 감식 분야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또 제품 개발 파트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석사를 마치고 연구원으로 있는데 지금의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후배라고 생각하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R&D 분야에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 입장에서 후배를 생각하면서 지금 발표를 하는데 30쯤 되니까 계속 나이를 먹는데 연구원으로서 계속 내가 이 좋아하는 일을 연구하는 거는 저한테 잘 맞는데 오랫동안 할 수 있을까가 퀘스천인 거예요. 후배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했고, 두 번째는 그 회사를 설립한 거가 뭐 그렇게 거창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내가 속한 이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이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회가 좀 발전될 수 있는데 내가 쓰임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보람을 갖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업과 학위를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저도 이제 성공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람이 타고난 게 아니라
이 평범한 우리들 모두가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걸 이뤄낸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시작하고, 누구는 생각만 한 거를, 이 사람은 그냥 실천한 사람인 거고, 누군가는 고민하고 생각만 하다가 그냥 시작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조그만한 차이에 대해서 마음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타고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게 타고나서 잘 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시작을 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그 차이를 깨닫는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잘 될 수가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리고 누군가한테 신뢰받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21년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그 1인 창업자였습니다. 이 바이오에서 1인 창업을 해서 연구소도 없고,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무식함이 용감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이오에서 이제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렇다면은 왜 창업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아까 얘기했던 그게 모토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고 오랫동안 하고 뭔가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업을 그 퇴직금 300만 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나의 뇌가 그쪽으로 성공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끔 다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34명의 직원을 데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매출도 대략 올해는 한 80억 규모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금 보시면은 연구소도 지금 저희가 2개를 있고 지사도 있고 이런 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처음부터 계획하고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갔더니 하나씩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을 하실 때 거창한 목표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작은 거래도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씩 성공을 하고 이루어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는 2002년에 설립이 됐고요. 유전자 감식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코라스 국제공인 인증을 17년 연속 A등급이었고요. 정부 용역 사업은 저희가 통일부 사업을 9년 동안 수행을 했고, 국방부 유전자 검사 사업까지 합해서 한 9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를 냈고, 코로나 키트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제일 핵심인 것은 저희가 유전자 감식 시약을 개발을 해서 국산화를 했다는 게 저희의 큰 자랑거리자 장점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 시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뭐냐면 쌀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쌀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으면 그 수입을 우리가 못하게 됐을 때, 자립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잃고 이렇게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하듯이. 이렇듯이 유전자 감식 시약 또한 전 세계에서 미국의 2회사, 서머랑 프로메가 회사에서 90%를 장악하고 있어요. 90% 이상을. 그래서 시약을 계속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국산화하지 않으면, 특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이라든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범죄를 해결하는데도 이 시약이 쓰이는데, 우리가 국산화를 하지 않고 있으면 언젠가 그들이 이것을 수출을 하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저희가 감식 회사에 다닐 때부터 이 시약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16년도에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글로벌 시약까지, 표준 시약까지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그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감염병이라든지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그래 전쟁이라든지 해서 유전자 감식 분야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고요.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했지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가족 확인이라든지 신원 확인 수요가 계속 일어나서 이 감식 분야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전자로 저희가 활용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질병 진단에도 유전자가 활용이 되고 질병을 예측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치료하면은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걸린 사람 또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렇게 질병을 예측해서 미리 진단을 해서 뭐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갈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부대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또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잘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개인식별 질병 예측 진단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그 사업 아이템이고 이 분야로 지금 코스닥 상장하시고 사업을 많이 이뤄나가는데 저희의 차별 전략은 유전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3가지의 모든 유전자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차이점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검사만으로 끝난다면은 검사는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가격을 나중에 낮춥니다. 그래서 검사 서비스 베이스의 회사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왜 자꾸 제가 포인트를 눌렀는데 자꾸 슬라이드가 넘어가네요, 이게. 그래서 검사 베이스 회사들은 적자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검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 그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제품 판매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는 게 다른 회사하고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외 진단, 질병 진단 쪽, 분자 진단 키트 개발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제품들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검사뿐만 아니라 그 일반 유전자 검사라는 부분은 검사는 이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검사만으로 끝입니다.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재구매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 아이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유전자 감식의 대중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신생아나 그들을 아이 미아 방지를 위한 DNA 보관 제품이라든지 또 CSI 과학수사 청소년 체험 제품과 그 탈모 유전자 검사에 맞춰서 탈모를 방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제품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 다른 회사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인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제품은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경쟁력이고요. 일반 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이오 분야가 그 선진국하고 많이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판매로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제품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제품군으로 나눠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부 유전자 검사 사업을 거의 10만 건에 가깝게 저희가 수행을 완료했고요. 그 통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스닥 상장 회사들하고 저희가 제안서 발표를 해서 국내에서 평가를 받아서 9년 연속 저희가 선정이 됐다는 거는 감식 분야에서는 다우준 유전자 연구소가 제일 정확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식은 한 번 검사하면 시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혈액이라든지 이런 좋은 시료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감식 능력이 있다, 잘한다, 아니다라는 거는
유골에서 검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아닌지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유골의 골수세포에서 DNA를 추출해서 검사를 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200년 된 그 유골에서 검사해서 저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천주교 첫 순교자의 그 가족을 확인하는데도 성공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을 해서 지금 거의 뭐 26,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요. 국방부의 유교 전사자 유가족 및 유해 검사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 파트는 그 R&D 분야에서 여성 전문 인력들이 검사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 남성보다도 더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에 성공한 유전자 감식 시약인데요. 그 동일한 조건에서 그 서머랑 프로메가 해서는 16개 마커라고 하면 저희는 20개, 24개의 마커로서 민감도도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도 높은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국가수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는데 멀티플렉스라는 용어가 뭐 생물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한 그런 전문가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비전공자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 번의 실험으로 여러 개의 유전자가 동시에 증폭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의 시험 분석으로 20개의 유전자가 분석이 돼서 지금 관련 과학수사 논문에도 저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몽골 국가수가요. 몽골이라는 그 나라도 작지만은 공산국가였다가 이렇게 민주국가로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국가하고 민간기관하고 MOU를 맺지는 않아요.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저희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국가수에서 동일한 제품의 그 DNA를 가지고 그 프로메가사하고 저희 회사 제품을 써서 저희 데이터가 훨씬 더 잘 나온 거를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MOU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국가수하고 MOU를 맺어서 제품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전자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중에 건강 예측 관리 쪽이 앞으로는 많이 성장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R&D 쪽으로 바이오 쪽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질병 관리, 건강 관리 쪽에 그 DTC 검사 쪽으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이쪽 인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고 검사는 그런 검사 연구원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은 모든 분야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 관리 시스템을 할 줄 아는 그런 인력이 계속 필요합니다. 식품회사건, 그런 검사회사건, 그다음에 신약 뭐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든 간에 그 뭐 전 과정을 문서화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 인력에 있어서도 여성 인재들이 많이 좀 필요하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GMP 인증이라든지 ISO 뭐 그 GMP에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쪽은 13485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 인증 관련 업무를 해봤다든지 저희 쪽은 그 ISO 17025라고 법과학 시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품질관리 쪽에 그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관여하는 일을 해봤다든지 한다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또 급여도 왜냐하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급여 적인 데서도 많이 그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분야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확장해서 자기 개발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지금 현재 DTC 쪽으로는
처음엔 11가지 항목을 허가해 줬다가 현재는 129개의 항목을 검사를 해서 자기가 건강을 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는데 식습관이라든지 다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유전자형을 알고 나한테 특이 유전자가 좀 위험한 유전자가 있다면 그것을 예방하는, 그래서 이것을 그런 뭐 건강식품이 될 수도 있고 피부 타입 뭐 이런 그런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제품을 추천을 해서 그 비즈니스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국내 최초로 이거는 이제 정부 과제 용역을 해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인데요. 간단히 구강 면봉으로 이렇게 스와핑만 해서도 20개의 탈모 유전자 검사를 해서 탈모에 취약한 유전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 저희가 탈모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추천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코로나 키트 3종을 개발을 했고 이렇게 브랜드 K 인증을 받았으며 사우디 이 FDA에도 등록이 돼서 수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K 받은 이 제품은 3가지가 다 받았긴 했는데 저희가 멀티플렉스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유전자를 한 번에 동시 분석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 기술이 여기 진단 키트에도 활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이 멀티플렉스의 장점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하나씩 유전자를 검사를 하면 우리 기계가 96웰입니다. 그래서 96개의 샘플을 돌릴 수 있는데 이게 뭐 컨트롤까지 해서 4개라고 하면 한 28개밖에 못 돌리지만 이게 하나의 샘플이 들어가면 96개 샘플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월등히 효과가 많아서 이 멀티플렉스 기술이 코로나 키트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쟁력을 갖추는데. 그리고 GMP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GMP 인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산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유전자 감식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게 포인트가 자꾸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면 다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 분석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유전자 분석도 다 가능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그 협력 기관들입니다.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들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회사를 창업한 거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지만 내가 속한 이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설립과 동시에 그 일을 계속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했더니 여러 가지 뭐 상도 받고 다양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좀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요즘의 교육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의 꿈을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뭘 할래라고 꿈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 꿈이라는 거가 앞에서도 좀 전에 그 여성 리더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해보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막연히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공부 좀 잘한다면 나 의사 될래. 의사를 체험해보지도 않고 그 일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안 맞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단순히 급여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를 생각해서 근데 그거는 거기에 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나지 내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나? 그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갖고 그 안에서 나는 싹 빠진 속빈 강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2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제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저 혼자 지금 먹고 살고 나를 챙기기도 어려운데 이 34명의 직원들을 다 챙겨가면서 이걸 끌고 가는 거는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은 그때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고 내 처음의 모토가 그런 생각이 없다면은 내가 돈을 쫓아서 내가 뭐 벼락부자가 돼서 막 돈을 이만큼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돈이 안 벌리는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나를 좀 들여다보고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고 그 일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떻다? 내가 체험해보기까지는 내가 이 일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직원이나 뭐 저 딸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대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갔을 때도 그렇고 많이 체험해보라. 많이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뭐 돈 몇 푼 더 받고 막 이런 거에 너무 좀 연연하지 마라. 아직 20대, 30대는 내가 많은 걸 해봐서 이 일이 나한테 맞고 이 일을 좋아하고 또한 이 일이 나를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제가 이제 막 그러거든요. 제발 좀 많이 좀 알아본 다음에 이 회사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라고. 여기를 와서 잠깐 있다가 회사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왔다가 또 옆에 뭐 이렇게 명절 지나면은 많이들 다른 직장을 옮겨요. 주위에서 친구들 만나고 나면 와 얘는 급여가 이만큼 이 회사는 뭐 이걸 준다더라 하면서 1년 미만의 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회사로 갑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의 이 조그만한 그런 생각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이 여러분들을 가슴을 뛰게 하던가 아니면 그 일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큽니다. 어떠한 조직에 있는데 그 조직에서 내가 자꾸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존재로만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조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직에서 내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나를 만들어주는 조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면 자꾸 인정을 받게 되고 칭찬을 받게 되고 하면 돈과 그런 거는 바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거지 돈만 쫓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뭐 여기는 뭐 휴가가 많다, 복지가 많다.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좋지. 그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선택을 하실 때는 이 회사가 이 일이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줄 수가 있는 건가? 함께 클 수가 있는 건가? 이거를 고민하신 다음에 회사를 선택한다면 그 회사에서 적어도 3, 4년은 근무하셔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뭐 다른 데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지만 가기 전에 먼저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거기서 성장하는 게 더 쉬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뭐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낯선 곳에서 내가 모르는 곳에서 밑바닥에서 또 다시 시작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노력을 있는 회사에서 더 노력한다면 이 사람은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내가 요구할 거를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때 이직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는 제가 처음부터 설립을 할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같이 성장하고 싶은 게 저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고요. 그래서 신뢰받는 인재, 협력하고 존중하는 인재, 열정적인 인재, 그리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 이거는 저희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이런 존재를 이런 인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돈을 주고라도 이 인재를 데려다가 쓰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장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꾸로 나는 그런 존재인가?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들여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R&D 분야에 있어서는 계속 자기 개발을 해줘야 돼서 학부 출신인 친구를 왔으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어요. 학부 출신의 그 연구원이 잘해요. 잘해서 이 친구가 잘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와서 석사가 됐고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사 출신의 그 친구들은 제가 박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박사를 하도록 지원을 해주고요. 제가 직접 그 학교의 교수님들 만나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과정을 밟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도 교수를 맡고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드려요.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잘 돼야지 저희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을 해야지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회사가 그렇게 회사가 계속 커나가고 성장하려고 그러면 직원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능한 인재를 뽑아올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뽑아온 인재는 다시 또 우리 회사에 적응해서 성장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에 있는 이 인재를 계속 성장해서 회사가 발전하게 하는 거가 훨씬 더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회사는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직원이라고 해서 군림하거나 내가 상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직원이 성장하기를 응원해주고 직원이 잘하기를 바래준다 그러면 그 직원은 성장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위해주고 협력해준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여성 리더들을 많이 키우고 싶었는데 제가 여성 대표고 R&D 쪽으로 일했고 제 동료들이 거의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고 이 사회적 관점에서 보세요. 한 명의 인력을 저희가 키우고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좀 힘들고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겪고 계속 나아가 줘야지 이 사회에서 꼭 쓸모있는 사람으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나가줘야지만 우리 딸들,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좀 우리 여성 전문가 여성 인력들이 좀 안타까운 게 좀 힘들면 주저앉고 좀 힘들면 주저앉고 지금도 우리 회사에서 그렇게 많은 여성 인력들이 처음에는 100%가 저를 비롯해서 여성 인력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21년이 지난 지금 거의 그 위층은 거의 다 남자 여성 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키우고 싶었는데 그들이 포기하고 그들이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세대 어머니 세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여자라는 걸로 그런 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 어쩌면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오빠보다 제가 더 공부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받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똑같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회사나 좋은 중역이나 이런 데서 여성 리더들이 없는 걸까요? 그것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뽑으려고 해도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유리천장은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다. 아무리 뽑고 싶어도 그런 인력들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 나만 생각해서 나만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사회에서도 좀 도움을 받는 그런 일을 하려고 입양인이나 계속 가족 찾아주는 거를 저희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입양인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왜 니네 한국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도 같이 살림할게, 같이 아이 키울게. 근데 왜 내 와이프는 놀라 그래요? 나는 같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자기 와이프 집에서 못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는 나 애 낳고 애 키우는 거 힘들어? 집에서 놀래? 이런다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아, 우리 스스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아, 조금 힘들면 주저앉으려고 하는. 당신이 당신의 딸을 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주저앉음으로 인해서 당신의 딸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식들, 딸들, 후배들을 위해서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리를 찾고 계속 자기 개발해주고 리더들이 돼줘야 됩니다. 우리 후 세대를 위해서요. 제가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모집 요강은 저희 쪽에선 지금 품질문서 쪽으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DTC라든지 GMP 이런 쪽으로 문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유전자 검사 쪽으로는 힘들어요. 힘드니까 많이들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저희가 지원을 받으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회사는 어떻다? 저희 다우진 유전자 연구소는 하고 싶어 하고 잘하는 사람을 적극 밀어주는 회사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못해요. 일 자체는 힘듭니다. 하지만 잘하시는 분은 계속 잘하라고 응원해주고 밀어주니까 저희 회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됐죠. 제가 지금 이제 목을 너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열정이 넘쳐서 정말 목이 물이 좀 있으면 좀 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예요. 저희 회사 소개보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회사를 21년 동안 운영하면서 체험했던 거를 느꼈던 거, 책을 읽고 막 이렇게 느꼈던 거를 압축해서 우리 후배들이 좀 이렇게 하면 나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때 50대가 돼서 이제 깨달았는데 좀 미리 깨달으면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회사 일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은 뭐냐면,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저는 이걸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는 유리잔의 컵이 물이 이거밖에 없네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는 이렇게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너네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물을 이렇게 다른 생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쇼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모든 일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겠다 생각하고, 매사에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지?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이거를 고민하고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제 강의를 듣고 자기 그 삶에 이걸 녹였을 때 성장하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벼룩 시험인데요. 이거를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노래도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They are left undisturbed for 3 days. Then, when the jar is opened, the fleas will not jump out. In fact, the fleas will never jump higher than the level set by the lid. Their behaviour is now se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when these fleas reproduce, their offspring will automatically follow their example. 제가 이 영상 때문에 호가 벼룩 선생이 됐습니다. 근데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이
이제 벼룩이 1m를 원래 띄는 거예요. 놔두면. 그런데 뚜껑을 덮고 3일 동안 놔뒀더니 뚜껑에 계속 부딪히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도 뚜껑 밖으로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제일 슬픈 사연은 벼룩의 자식들도 뚜껑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뚜껑을 넘어서 가는 존재가 돼야지 여러분 자식들이 그 뚜껑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R&D 쪽 여성 인력들은 그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리더들도 뚜껑을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후배들이 우리를 보고 뚜껑을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계는 없다. 한계는 오직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된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맨날 합니다. 연초에 우리 목표를 적습니다. 많이 반대하고 저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올해 작년에 저희가 50억밖에 못했기 때문에 올해 제가 80억을 적었을 때 직원들이 저게 되겠어? 저게 되겠어? 두고 봐라. 적었지 연말에 얼마 되는지 두고 보자. 이걸 매년 했어요. 적었더니 거의 90%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거가 예전에 이런 책을 읽고서 정말 적으면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제가 갖고 싶은 거를 노트에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리고 까먹었어요. 그리고 한 1년 뒤에 봤어요. 노트에 적은 90%가 된 거예요. 거의 90%, 100%. 그러니까 얼마나 소원을 이루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는 오늘 가서 당장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1년을 지나보세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뇌는 어떻다? 우리가 갖고 싶고 갈망하는 것을 계속 찾게 만듭니다. 그 원리를 빨리 아시게 되면 성공하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루틴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안 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하기 싫어. 아침에 막 날씨 추운데 일어나서 운동하기 싫어.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 건 알지만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10분이 됐든 몇 분이 됐든 계속하게 루틴으로 만들어주면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지금 1만 시간의 법칙인데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은 모두가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가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위대해 보이지만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쟤는 저러는 거고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끝까지 했고 누군가는 중간에 포기한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걸음까지 내디디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전문가가 되고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우리가 지금 오늘의 나는 과거의 선택으로 오늘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거나 좋은 조건을 우리가 선택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돼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뭐냐면 어느 마을에 그 노인이 있었는데 60세에 가까울 때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열 몇 살이었는데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재수없게 왜 우리 아들이 귀한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을까 막 그랬는데 며칠 후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마을에 남자들은 싹 다 끌려가서 전쟁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살았어요. 그러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이 일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세상에 이 깨달음을 얻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좋은 일이랑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일은 일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관점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이 막 생길 건데 그랬을 때 나한테 왜 재수없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일을 딛고 일어서면 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근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이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쁜 일이 일어나시면 그걸 딛고 일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좋은 글, 좋은 생각들을 많이 적어놓고 나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내가 하는 일이 막 잘 안 되는 것 같아. 남들은 막 좋은 직장 가서 막 너무 성공하는데 나만 자꾸 뒤처진다. 이런 생각,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찾아서 보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내 머리를 성공에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자꾸 가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성공하시기를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